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주요 저항선을 돌파, 시장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 코인 이게 8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리플 코인 지금 뭐 많이 올라갔습니까? 뭐 엄청난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800원 라인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조금 더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있는 현재 리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SEC와 해소가 되면 급등할 것처럼 나오더니 SEC랑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움직임을 안 보여주는 걸까? 자,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차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차트 보시면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던 이 시점, 이거는 550원 근처까지 떨어졌던 시점을 뒤로하고 반등력을 빠르게 갖고 왔죠. 자, 이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이 나온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을 엄청나게 끌고 내려갔죠. 근데 여기에서 반등력을 보였던 부분이 보입니다. 반등력은 뭐에 보여졌습니까? SEC랑 리플이 조만간에 해소가 될 것이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엄청난 반등력을 보여주면서 여기 800원 라인 때까지 멈추게 만듭니다. 자, 800원을 뚫고 850원 뚫고 900원을 왜 못 뚫었습니까? 여기에서 비공개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장에 힌트를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여기에서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내려왔습니다. 이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글로벌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모두 달러로 결제한 만큼 달러의 종주국, 달러의 규축통화국,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와요. 여기 650원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 SEC랑 리플이 빨리 해소가 될 거야. 그 부분 때문에 들어갔던 물량들, 800원까지 끌어올렸던 물량들은 당연히 이때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자, 이런 공포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본전만 오면 나는 매도할 거야. 본전까지만 오면 매도하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SEC랑 리플이 해소가 되면서 800원을 바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법원에서 SEC 너희도 잘못했고 리플 너희도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SEC도 리플도 우리가 승리했다 자축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항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SEC는 10월 달까지는 아직 유효 기간은 남아 있거든요. 항소에 대한 유효기 남아 있는데 여전히 항소를 안 할 것이다 라는 무게감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방 압박을 가져옵니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본전이니까 더 무서워서 매수 못하겠다. 무서워서 투자 못하겠으니까 본전에 매도해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오면서 어때요? 800원 라인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현재 시점 SEC랑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고 있는 결과치를 만들어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00원대 많이 이탈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생각을 해보면 이 8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줘요. 오늘 날짜도 마찬가지고 805원 고점 저가는 790원 왔다 갔다 이 모습만 계속 보여줍니다. 자,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 또한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면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날짜죠. 이 새벽이니까 다 어제 날짜로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엄청 중요한 게 나왔거든요. 자, CPI, PPI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 CPI가 나왔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나오면서 해당되는 부분 노동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업자 청구 건수도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냐? 여기에서 엄청나게 떨어졌던 그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근데 바로 반등력을 보여주면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SEC랑 해소가 됐으니까 더 빨리 올라갔죠.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장에선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PPI 좋았고 CPI 좋았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변동성을 많이 보였죠. 근데 오늘 날짜로 소매 판매 그리고 노동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리플은 어때요?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매도 물량 누가 받고 있습니까? 고래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제가 뭐라고 했죠? 자전 거래를 돌린다고 했습니다. 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못 올라가게 막아요. 매도 물량 엄청나게 걸어놓죠. 그리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한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자전 거래를 돌리는 거. 이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자전 거래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고래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세력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아이들은 개인들을 엄청나게 위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 좋은 코인은 니네가 먼저 들어와. 우리가 이따 들어갈게. 그런 아이들입니까? 아니죠. 이러한 아이들은 그들의 이윤만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확실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긋지긋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저 또한 지긋지긋하신데 개인 투자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 이 영상 또한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거거든요. 아침에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움직였구나 또한 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구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그 부분 리플 코인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었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인데 이게 이번 주에 지표 발표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8월 13일 화요일 날짜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합니다. 자, PPI가 예측치는 0.2% 나왔는데 실제로 0.1%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의 최종 목적지는 소비자한테 가죠. 소비자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소비자가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을 지표하는 게 바로 PPI입니다. 자, 그리고 8월 14일 그리고 어제 날짜였죠. 그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때요? YOY 기준으로 0.1%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 또한 떨어졌다. 그러면 물가는 지금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물가가 떨어진다면 9월 달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합니까? 금리는 분명히 인하할 겁니다. 금리는 인하할 건데 빅스텝 할 거냐 아니면 0.25만 할 거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CPI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짜 15일 날짜로 이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그냥 상승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코인 시장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15일 날 어떻습니까? 소매 판매가 0.4% 예측은 0.1이었는데 실제로 0.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36회에서 227K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소매 판매도 늘었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은 강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올라갈 것이다. 경기는 여전히 좋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다. 당연히 주식시장은 곧바로 연결됩니다. 미국 증시가 현재 시점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다우지수 0.97 상승, 나스닥은 1.84 상승, S&P는 1.22 상승입니다. 엄청난 상승력을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상승력을 엄청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코인 시장과 커플링이 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같은 비트코인 또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코인 마찬가지죠. 지금 800원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을까? 경기 상황은 좋다라고 하고 9월 달에 금리도 인하할 거니까 그러면 시장은 더욱더 좋아지겠네. 근데 800원 라인 때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릴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비트코인이 1억을 넘을 때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넘을 때 리플코인은 상승했다가 그 부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SEC가 해소가 되었으니까 악재가 없어졌어요. 그렇다는 건 리플의 모멘텀으로 이제는 움직일 거니까 그 부분 맞춰서 우리는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 부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800원에 들어왔습니다. 1,500원대의 매수 단가입니다. 2,000원대 매수 단가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또 한 번 후회가 남기 전에 우리 여기에서 확실한 매매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판단해 보셔도 늦지 않겠죠.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이면 되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얘가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그 말이 어떠한 신빙성을 갖고 있구나,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도 무료고 카톡방도 무료니까 먼저 문자 받아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플은 여전히 800원을 못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일 아침은 800원을 돌파했을 가능성도 높겠죠. 다만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거래량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8월 15일 날 밤 9시 13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의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거는 유동성 부족 등에 대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조금 의미하는 바가 틀리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큰 변동성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자, 주식을 오래 보시면 아셨을 거고 코인 거래를 오래 보셨으면 분명히 아실 건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확실한 바닥 박스권 라인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매도할 물량도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도할 물량도 없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고래들 입장에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물량으로도 쉽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변동성을 앞에 두고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리플이 얼만큼 좋을까? 얼만큼 많은 부분들의 상승력을 기대하고 있나?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비트노미얼은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선물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선물 상품을 출시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리플의 ETF도 도입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선물 시장에 상품을 출시했다는 건 ETF, 이 펀드의 상품에도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펀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개인들 물량으로는 절대로 거래가 안 됩니다. 고래들의 물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던 이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당연히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확실한 지지와 확실한 지지라인을 통해서 확실한 슈팅 구간까지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리플의 ETF입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기업들이 기관들이 다 고래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금융 지표를 엄청나게 중요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그러면 예측치가 어떻게 될까? 자, 이거 보세요. 8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리플이 11,745%나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 10,00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0%? 뭐 꿈만 같죠. 지금은 1달러도 안 갔는데 1,000원도 돌파를 못했고 아니 900원도 돌파를 못했는데 10,000%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당연히 커뮤니티 또한 반응은 회의적이에요. 이게 얼토당탄한 상승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승력에 대해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언젠가는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건 리플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얼만큼의 파급 효과를 갖고 올까?
그거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우선 이 기술적 지표만 보더라도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차트를 조금만 보실 수 있는 분도 충분히 아실 수 있거든요. 자, 리플 코인을 일봉만 보지 마시고 한 주봉을 보시죠. 자, 주봉을 보시면 우리가 SEC 건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EC 건이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이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현재 이 시점도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박스권을 돌파 시도하는 건 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바로 1000원이에요. 이 1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야말로 리플은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긴 터널을 이제야 뚫고 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쉽게 안 주죠. 왜? SEC 건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모두 소진하려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보일 것이고 세력들은 이 부분에서 더욱더 비중을 추가한 다음에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제대로 된 슈팅 구간을 가져오려면 당연히 비중을 확실하게 모아놔야 되겠죠. 이게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물론 리플 코인 지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SEC 건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 얘는 진짜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또한 IPO 이건 기업 공개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얘기합니다. 또한 ETF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 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리플 코인의 모멘텀도 그대로 존재하죠.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한다. 엄청나게 이벤트들이 쭉쭉 남아 있다. 이 부분이 리플의 모멘텀인데 지금 이 박스권을 도달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난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탈래. 그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또 빨리 올라가는 코인 잡아서 다시 또 손실 보면서 매도하신 적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이 영상 보시면서 리플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고래들은 자전거를 돌리고 하고 있다.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매 대응은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의 수익 구간을 만들려면 확실하게 내 매입 단가가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 이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되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으로 문자도 넣어주시면 확실한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1억을 투자하시는 분,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1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당연히 매매 비중은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자,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다. 리플은 법원에서 판결로 반전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갈 것이다. 자,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최근에 리플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자, 국채를 사들인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연동 관계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도 코인들 중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연말에 출시할 것이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IPO, ETF 뭐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입니까? SEC에 승인이 나와야 돼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IPO 증권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줘야 되고 ETF도 얘네가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SEC가 이 리플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이걸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해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리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SEC 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트라이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 SEC 위원장 언제 바뀔까? 그 부분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정치판인데 해리스 미국의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바탕 붙죠.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두고 둘이 붙습니다. 근데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이 지었던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한테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48%대 47%.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트럼프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면 해리스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민주당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계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미팅을 가져가고 있어요. 왜? 너희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도 밀어줄 거야. 가상자산 시장은 2024년 대통령 선거 때 가장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와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SEC 위원장 사면 초과다. 자, SEC 위원장은 사임할 때가 되었다. 이게 7월 25일에 나왔던 속보 내용이거든요. 오는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 미국의 SEC 위원장은 20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 위원장이 사임한다? 그럼 리플 CEO가 이야기했던 거 똑같죠. SEC 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IPO도 ETF도 급물살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리플입니다. 1대 코인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리플이었어요. 근데 SEC 위원장이 이 리플을 찍어 누르는 바람에 리플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다 반납하고 지금 완벽한 바닥 구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SEC 위원장이 바뀐다면 이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상승력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말씀드렸던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냐? 자 보세요. 미국의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뭐라고 합니까? 연말까지 합리적인 암호화폐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다. 연말까지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없이 2024년도 대통령 선거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민주당 또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게 8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물론 기존에 출시된 스테이블 코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리플입니다. 리플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스위프트 해당되는 부분이 국가 간의 송금 시스템에서 리플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국에서는 미국 기관들을 판매를 못하게끔 막아놨다는데 이건 미국 법망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미국 법망을 피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점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옵션 시장이 화랑이라고 합니다. 자, 옵션 시장 이게 8월 28일 날짜 행사 가격이 1.1달러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8월 28일 날짜에 해당되는 옵션의 거래 마감 청산일은 1.1달러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1,500원이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관측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ETF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여전히 800원도 안 왔어? 아직도 1,000원도 안 갔어? 왜? SEC랑 해결서에 되면 날아갈 거라고 하더니 왜 안 날아가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박스권에 이 800원 라인대를 안전하게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계속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신기하시죠? 리플코인의 긍정적인 뉴스들은 엄청나게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뭐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고래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경우일 수도 있고 시장이 이 가격대를 형성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조정이라고 해요. 이 조정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간 조정, 하나는 가격 조정. 지금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이 800원 라인대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라갈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SEC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라면 그 물량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말씀드렸던 지금 거래량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매도할 물량도 없는 시점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은 확실한 베팅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베팅을 하려고 보니까 비중을 그러면 바닥이니까 100% 몽땅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비중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비중은 확실히 나누어서 20에서 30% 비중을 나누어서 이 박스권에서 확실한 단가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단가를 확인했을 때 우리들은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저점 매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리플 코인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은 의심을 통해서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슈팅 구간 나왔을 때, 아, 이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매수를 못했다. 라고 후회가 안 남도록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문자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때 다시 한번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 기원하고요. 영상이 너무 오랫동안 영상이 길었거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